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상위 노출 로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10가지의 반응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글을 썼어. 2시간 동안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내 노력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블로그에 홍보용 글을 쓸 때는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즉 상위 노출은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위 노출 방법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정렬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뷰 탭을 클릭해보고 블로그 영역에 이 옵션을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그 검색의 정렬 기준이 뭘로 돼 있냐? 관련도 순으로 되어져 있어요. 관련도 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A와 B가 관련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예요? A는 검색어죠. B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죠.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니까 A와 B가 관련이 명확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는 솔팅, 정렬을 해주는구나. 이 기준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어와 내가 쓰는 글은 관련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글은 어떤 키워드의 관련도를 높여야 되겠네? 라는 것을 쓸 때부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내가 의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렬 기준이 관련도 순이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위 노출 기준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키워드 관련도 순은 노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보시면서 옆에 컴퓨터가 있으면 대치동 수학학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하시면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제목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제목에도 앞단에 배치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제목에 쓴 키워드하고 다른 키워드는 없다. 즉 하나만 공략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블로그 보면 키워드를 내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상위 노출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글인데? 라고 판단을 못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이 키워드와 제목의 키워드는 하나만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목의 키워드를 하나만 쓴다. 이제 본문을 분석해야 되겠네요. 본문. 여기서 컨트롤 F, 이 키워드에 컨트롤 F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제목에 썼던 키워드를 본문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본문에 몇 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을 1등, 2등, 3등, 4등, 5등 계속 보세요. 공통적인 게 보실 건데 대부분 키워드가 5개, 드물게 6개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앞단에서 잠깐 놓쳤는데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요즘에 키워드 이렇게 사이 띄어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할 때도 띄어쓰기로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쓰여진 게 5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최근의 추세예요. 이 추세는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얘를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빈도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를 거의 10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아 플러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체로 7개였어요. 7개. 지금 한 5개 정도로 내려온 거죠. 제가 아까 그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 얘기할 때 동이어, 반이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이런 것들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추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와 유사한 형태로 키워드 쪼개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치동 수학학원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3가지 키워드가 조합이 되어져 있어요. 대치동과 수학과 학원. 이 키워드가 본문에서 몇 개씩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분산되고 있는지도 보시긴 보셔야 돼요. 저는 본문에 태그 넣는 거
일단 글의 본문에 태그 넣는 거는 일단 안 합니다. 일단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읽히나. 그냥 홍보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홍보에 미친 사람 같아요. 홍보하려고 막 내려놓으시는 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태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태그에 넣지를 않고요. 하단에도 상단에도 그렇고 하단에도 태그를 안 씁니다. 근데 딱 하나 쓰는 게 있어요. 태그에. 딱 하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딱 그 키워드 하나 씁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도 보면 제가 지난달에 요거를 검색했을 때는 본문 하단에 태그조차도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보면 키워드에 태그가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키워드 태그가 하나씩 정도만 붙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블로그는 시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의성. 그 시의성이 뭐냐? 최신 글이 옛날 글에 비해서 유용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최신 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끔 로직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신 글에 밀리니까. 근데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이 뭐예요? 유용한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최신 글들이 많아요. 경쟁이 심할수록. 그래서 경쟁이 조금만 낮은 곳으로 가면 제가 쓴 글들은 진짜 1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곳이 지금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성일 기준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최신 글이 유용하다. 자, 글자 수. 모든 블로그의 글을 글자 수 3,000자에 맞춰서 쓰시라면 원장님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상위 노출 되려고 하는 키워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적어도 2,000자 정도는 씁니다. 2,000자 정도. 그럼 2,000자 정도 쓰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 1시간 정도 걸리는 글은 상위 노출에 필요한 그런 글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글들은 힘을 많이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필요한 글은 글자 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셔야 된다. 학원가에서는 뭐 대치동, 목동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한 1,500에서 2,000자 정도 쓰셔야지 되더라. 제 기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공감 댓글. 이 보니까 요즘에 이 사람들 댓글은 아예 막아버렸네요. 애초에 막아버렸네요. 공감만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보통 대행사들이 옛날에 공감을 미친 듯이 협업을 했었죠. 근데 공감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허용을 하지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오픈해 놓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공감 댓글이 상위 노출 영향에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번째 사진. 사진을 보시면 뭔가 공통적인 게 보이시죠? 10, 10, 10. 야, 상위 노출을 극강으로 시키는 애들은 사진의 개수조차도 10개로 다 맞춰놨구나. 그러면 상위 노출이 엄청 치열한 곳은 이미지도 사진도 10개로 맞춰주는 게 유리하겠군.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10개 꾸준히 안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요즘에도 동영상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동영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글과 사진 구성만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목은 키워드 1개, 1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키워드 5개를 일반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 저 같은 경우는 제목에 썼던 키워드, 즉 본문에 썼던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 하나만 정도만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글자 수는 2,000에서 2,500자라고 적어놨는데 한 1,500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1,500에서 2,500자 정도 수준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미지는 10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키워드 5개 쓰라고 했죠? 근데 컨텐츠의 글자 수를 한 200자 써놓고 키워드 5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미가 안 맞죠? 과도한 홍보 의도라고 판단이 돼서 블로그 저품질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 5개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것에
밸런스가 맞춰진 5개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5개에 그냥 꽂혀버리면 컨텐츠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무조건 5개 맞추잖아요. 아마 그 블로그 머지않아 훅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키워드 개수와 글자 수는 서로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발 제목에 키워드 중구난방 쓰시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거. 실전 분석, 지금 현재 로직을 파악하자. 제가 지금 실전 로직을 토대로 해서 사례를 보여줬죠. 이거는 이제 현장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옆에서 컴퓨터가 있으면 대치동 수학학원을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게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 개수, 이미지 개수, 해시태그는 몇 개 쓰고 있는지, 공감 댓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대략 보시면 아, 요즘의 추이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개념을 이해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도 같은 맥락이니까 이제 상위 노출 로직은 더 이상 뭐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1등 학원의 비밀의 저자 정석씨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학원이 성장한 사례도 많지만 요즘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무상으로 도움받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구글 폼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